우하,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휴가들은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휴가 중입니다. 내일까지 휴가고요. 휴가 중에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3RC스에서 3열 수냉 쿨러 줌플로어 360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오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봉을 해서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포장을 튼튼하게 보내주셨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3RC스에서 판매 중인 줌플로어 360X라는 제품이고요. 줌플로어 240X 제품이 먼저 나왔고 그 후속작으로 나왔습니다. 아우라 플로어라는 제품이 있었죠. 360 아우라 플로어라는 제품의 차기 제품인 것 같아요. 아우라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RGB가 12V RGB로 지원이 되어 있었는데 줌플로어 360 이 제품 같은 경우는 5V RGB가 채용이 돼서 보다 또 화려한 LED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개봉을 해보면 박스 크기는 기존의 아우라 플로어 360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사이즈는. 그리고 참고로 요 3RC스 제품들 보면 제품 스펙에 보면은 그 누수 보증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그 3RC스 고객 지원 팀장님하고 통화해 본 결과로는 3RC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수냉 쿨러 제품은 전 제품이 보증 기간 내에는 누수 보증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에 박스를 빼면은 이쪽에 이렇게 까만 박스가 하나 더 있고요. 이쪽을 이렇게 열면 이렇게 내용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설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슈플로 이렇게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영어와 그 다음에 한자, 한글 설명도 있나요? 아쉽지만 한글 설명은 없네요.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은 이런 식으로 펌프죠. 펌프하고 라디에이터 일체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열 360mm 라디에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펌프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 수냉 호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보다 약간 더 업그레이드 된 듯한 그런 좀 고급스러운 재질로 되어 있고요. 펌프 스타일이 조금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반짝거리는 부분도 있고 약간 메탈 재질로 이렇게 펌프 테두리를 덮개 부분을 약간 고급스럽게 좀 변화를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RGB 5V를 지원하는 RGB 케이블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SATA 전원으로 연결이 되는 펌프 전원이 되겠죠. 펌프를 돌리는 그런 전원이 되겠습니다. 펌프 RPM은 SATA 전원으로 되니까 아마 뭐 고정식으로 펌프가 회전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펌프 단자에 직접 꼽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핀 단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 보드에서 펌프 단자가 있는 보드는 바로 펌프 단자에다가 꼽아도 될 것 같습니다. 펌프 단자가 없을 경우에는 SATA 전원으로 해서 고정 RPM으로 동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라디에이터와 일체형 펌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여기에 보면 흰색 박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20mm 펜 3개겠죠? 마찬가지로 120mm 펜 같은 경우에 이렇게 RGB 5V RGB를 지원하는 단자와 그 다음에 PWM을 지원하는 4핀의 펜 단자가 있습니다. 120mm 펜 3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흰색 박스에는 개봉을 해보면
RGB 컨트롤러입니다. 그죠? RGB 단자가 5V RGB 단자가 컴퓨터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보드에서 5V RGB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따로 이 컨트롤을 이용해서 SATA 전원으로 RGB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얀 박스에는 이제 연결하기 위한 부품들이 이렇게 들어 있겠죠. 그러니까 펌프를 AMD 시스템에 장착할 때 쓰는 가이드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텔 시스템에 장착할 때 쓰는 펌프 가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인보드에 장착하는 가이드가 들어 있고요. 나머지는 비닐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펌프와 팬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긴 나사와 짧은 나사들이 들어있고요. 마찬가지로 펌프와 팬을 고정하는 나사들, 그리고 요거는 가이드하고 펌프를 고정하는 나사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는 요건 이제 RGB 팬 3개와 라디에이터에 있는 RGB를 선 하나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끔 RGB 단자 하나에서 4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팬이 3개이기 때문에 마더보드에서 팬 단자가 여러 개가 있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를 연결해서 한 포트에서 4개, 3개의 팬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타입별로 조정할 수 있는 종류별의 볼트들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멀 그리스 ID-TG05라는 서멀 그리스가 2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들어 있고요. 이거는 RGB 포트를 이제 연장할 수 있는 연장 케이블인가요? 이거는 변환할 때 쓰는 거네요. RGB 5V 단자를 이렇게 3핀으로 변환할 때 쓰는 단자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물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디 쿨링 엠블럼을 달 수 있는 스티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구성물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요거를 실질적으로 장착을 해서 얼마나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1열 쿨러 1 상태에서 9000VKF를 지금 50배수를 오버클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데는 열이 조금 많이 난다, 그거 외에는 큰 문제는 없긴 한데, 어떤 CPU 부하가 100% 걸리면은 지금 스로틀링 오는 상태예요. 그 상태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줌플로어 360X 이 3열 수냉 쿨러를 장착했을 때 얼마만큼 변화가 오는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지금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00KF CPU고요. 지금 현재 50배수로 오버클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 메모리는 최대치로 가능한 오버클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1열 수냉 쿨러로 이렇게 샌드위치로 해놨는데, 이 라디에이터가 아무래도 전원부도 가깝고 하니까 그 열이 방출이 안 돼가지고 스로틀링이 조금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실사용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 이렇게 3.5로 동작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뭐 컴퓨터가 다운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속도가 느려지는 정도겠지만, 그래도 이 CPU를 100% 활용하기에는 1열 수냉 쿨러로는 무리다. 더더군다나 지금 50배수로 오버클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부하를 100% 걸리는 작업을 할 일은 잘 없긴 하지만, 부하가 걸렸을 때는 이렇게 성능을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과연 이거를 이제 줌플로어 360X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이 수냉 쿨러로 이 컴퓨터 교체를 해줬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요 지금 시스템 상태를 제가 체크를 해놓은 점수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배수 오버클럭을 안하고 전력전 해제만 했을 때 8341.6점이 나왔죠.
그랬는데 이제 50배수로 오버클럭을 하고 나서 퍼포먼스 테스트 10정형 점수가 8621점으로 상승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쿨러를 바꿨을 때 또 여기서 성능이 더 올라가는지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시네벤치 같은 경우에도 R15 버전으로 지금 전력제한 해제만 했을 때는 2050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50배수로 오버클럭을 했을 때는 2133점, 거의 한 80점 상승이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네벤치 20에서도 R20에서도 4891점이던 스코어가 50배수로 오버클럭을 하고 나서는 4903점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끄고요. 다시 쿨러를 수냉 쿨러 줌플로어 360X 제품으로 교체를 해보고 성능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을 끄고요. 이제 3열 수냉 쿨러로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는데 정리가 된 다음에 촬영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난장판이죠. 1열 수냉 쿨러를 떼내고 3열 수냉 쿨러를 달아야 되는데 케이스 구조상 전면에 밖에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면에다가 샌드위치로 좀 구성을 할 거거든요. 도저히 지금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장착하는 과정은 도저히 촬영할 여력이 없었네. 그래서 완성된 모습만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0 케이스 전면 이 커버의 구조상 쪽 외부의 팬은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쪽으로 다시 3개를 옮겼는데 그러면 이쪽에 또 부딪히니까 이 라디에이터에 있는 순정팬 2개만 달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이쪽에 하나 정도 빼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이 남는 팬은 나중에 내부에 해가지고 다시 그 메모리나 저런 전원부 쿨링할 수 있게끔 내부에 어떻게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네요. 지금 샌드로 달려고 하니까 전면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 때문에 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순정팬은 요 앞에다가 3개를 달아줬고요. 그래서 흡기로 샌드로 위에 순정 라디에이터 포함된 쿨러 줌플로 360X에 포함된 쿨러 2개는 안쪽에 달아줬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전원부를 시켜두는 용도로 이렇게 측면으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방법이. 펌프까지 장착을 해줬는데 이 펌프 전원 같은 경우에 지금 3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핀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탑 전원으로 연결을 해주는 게 펌프 RPM이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펌프 케이블은 마더보드에 연결하지 않고 사타 포트에다가 연결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에 있는 팬하고 이런 팬들은 다 CPU 팬 쪽에다가 연동을 시켜서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퍼포먼스 테스트 10.0을 돌리고 있는데요. 줌플로어 360X 순행 3열 쿨러를 샌드위치로 일단 안쪽에는 3개, 바깥쪽에는 2개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 식으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남는 쿨러 하나를 전원부하고 오른쪽을 좀 냉각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장착을 해놨고요. 1열 순행일 때보다 일단 수음은 많이 줄었습니다. 수음은 많이 줄었고 확실히 점수가 뭐 시네벤치라든지 시네벤치 R15에서도 마찬가지고 R20에서도 성능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내부적인 스로틀링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퍼포먼스 테스트 중인데 온도가 76도, 78도 이 정도 유지가 되고 클럭이 50배수에서 스로틀링이 이렇게 생기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프라임 테스트에서는 아무래도 전력이 조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스로틀링이 좀 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뭐 프라임 상황까지는 실사용에서는 발견되지 않을 것 같고요. 확실히 쿨러 성능은 좋은 것 같습니다. 만족할 만한 성능을 뽑아주는 것 같고,
지금 마더보드가 조금 약한 마더보드다 보니까 전원부라든지 그런 게 조금 약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쿨러만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9900KF를 버텨줄 만한 그런 성능인 것 같습니다. 스펙상에서도 TDP가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능을 뽑아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모양도 이쁘고, 특히 펌프가 굉장히 세련되졌어요. 그죠? 중 플로어 360X 3열 수냉 플로어가 예전에 프로스트 플로어나 그런 기존의 제품보다 굉장히 화려해졌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LED가 다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마더보드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동도 되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컨트롤러도 이렇게 제가 케이스에 붙여놨는데, 자체적으로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RGB 5V 단자가 없는 이런 제가 쓰는 보드 같은 제품에서도 충분히 RGB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스로틀링이 전혀 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온도도 굉장히 착합니다. 네. 지금 작업하느라고 잔여물들이 막 엄청나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테스트가 끝나면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사용하고 있던 1열 수냉 쿨러는 분리를 해냈어요. 그리고 상단에 쿨러 있었는데 쿨러가 너무 많아서 4개는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냉으로 3열을, 안쪽은 쿨러 2개, 위치상 케이스 크기 때문에 S820 크기가 작다 보니까 3열을 완벽하게 샌드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쉬운 대로 라디에이터 안쪽에는 2개, 바깥쪽에는 3개 이런 식으로 한 70% 샌드로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단의 쿨러를 비스듬하게 해서 전원부 쪽하고 메모리 쪽에 바람이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튜닝을 했습니다. 네. 모양은 되게 예쁘죠? 펌프 부분이 되게 예뻐진 것 같아요. 그죠? 에어리 쿨링 제품이 굉장히 많이 이뻐졌습니다.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360X 3열 수냉 쿨러 작업이 다 끝났고요. 모든 테스트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50배수, 51배수까지 테스트를 했지만, 보드가 터프 Z370 플러스 게이밍 좀 약한 보드다 보니까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오버클럭은 하지 않고 전력 제한 해제만 하고 메모리 오버클럭만 해서 실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레이턴시는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까지 CR시스 ID 쿨링 줌 플로어 360X 수냉 쿨러 성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열 수냉일 때는 열이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뭐 컴퓨터 내부에서 뜨거운 열기는 이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온도는 비슷하나 케이스 외부로 나오는 열을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손을 갖다 대면 뜨거울 정도의 바람이 나왔었는데, 3열 수냉 쿨러로 바꾸고 나니까 그런 열기는 거의 없어지고요. 소음도 굉장히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성능이 좋은 3열 수냉 쿨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플로 360X 수냉 쿨러를 좀 고사양 시스템을 구성할 때는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고, 특히 펌프 부분이 굉장히 세련되게 테두리 부분이 메탈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GB도 연동이 되고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과 성능을 가진 그런 수냉 쿨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이샵에서 판매 가격이 13만원대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도 적당한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수냉 쿨러가 출시된 것 같네요. 네, 이상 수냉 쿨러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와우.